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강의를 맡게 된, 특강을 맡게 된 김건우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저녁 시간 조금 지나서 다들 피곤하실 텐데, 피로가 누적되실 텐데, 이렇게 특강 찾으셔서 감사하고요. 소중한 시간 할애하실 만큼 의미 있는 시간으로 될 수 있도록 저도 특강뿐만 아니라 뒤에 Q&A 시간 성실껏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그대로 AI 트랜스포메이션, AX라는 단어는 AI 트랜스포메이션이고요. 이 직무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런 커리어들도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AI의 직무에 대해서, 그리고 트랜스포메이션 현황, 그리고 주요 기업들이 어떻게 도입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레슨런이 있던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배경을 알고 계시면 조금 더 뒤에 내용들이 조금 더 신뢰 있게 들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는 AI 전략 기획 쪽에서 리더를 하고 있고요. 주요 대기업들을 많이 갔습니다. 아마 알고 계신 대기업들을 여러 곳을 다녔고, 뭐 대기업 식품이나 바이오, 금융, 제조 이런 쪽에서도 AX라는 단어가 있기 전에 DT라는 단어가 있었죠.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해서도 전략을 세우고 기획해서 실행하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과제들도 추진을 하고 강연들 같은 경우에도 첫 시작은 어, 지금 계신 분들처럼 뭔가 서로 공유하고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특강도 메타코드에서 준비해 주셨지만 조금 의미 있고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고민하시는데 도움이 될까 하는 관점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목차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AI 트랜스폼 AI 전환에 대해서 정의와 개념, 그리고 DT, 기존의 DX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아마 요새 뭐 유튜브나 뭐 챗GPT, 제미나이, 뉴스 굉장히 잘 나와 있지만 그래도 한번 트렌드를 간단하게 짚고 실질적으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기업이나 아니면은 또는 개인 또는 작고 큼을 떠나서 도입을 최적화해주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행 방법론은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전략을 기반으로 의미 있게 도입을 할까? 아니면 현실적으로 도입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물론 이 방법론을 쓴 건 아니지만 글로벌이나 국내에서 어떠한 사례들이 있는지, 그리고 실전 적용 가이드는 저희가 어떠한 관점으로 AI 트랜스포메이션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 Q&A는 아마 물음표들이 남아 있으실 겁니다. 그 부분에서 같이 마지막에 느낌표로 바꾸는 관점에서 Q&A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해요. 오히려 Q&A 시간을 좀 많이 할애했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여러 가지 물어보셔도 됩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AI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인공지능이라는 것들을 기존의 DT 때는 디지털라이제이션, 교회는 아날로그를 디지털에 바꾸는 거에 좀 초점을 맞췄다고 하면 현재는 비즈니스에 접합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사업 모델이나 실제 기업들한테 도움되는 현실성을 보는 것들을 AI 트랜스포메이션 관점이라고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DX라는 걸 보시면 디지털 기술, 그러니까 디지털 자체 기술에 조금 집중하고 프로세스 개선에 좀 집중했다고 하면 AI 트랜스포메이션은 이전에 DT 있을 때는 지능화라는 단어와 고도화라는 단어를 기업들은 되게 많이 썼어요. 근데 생성형 AI가 도래하면서 조금 더 진입장벽이나 대중성이 생기고 쉽게 도입할 수 있는 애드인 관점이 많이 생겼죠. 그렇다 보니까 AI의 어떻게 보면 포지션들이 트랜스포메이션 관점으로 커졌다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DT는 효율화와 비용 절감, 코스트 리덕션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있고요. AI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펀더멘털은 데이터입니다. 교인 저희가 쓰는 챗GPT, 제미나이 이런 것들이 그냥 지능화만 돼서 되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소스가 되고 결국에는 새로운 비즈니스나 사업의 적용을 어떻게 시키는지 플랫폼화를 시키고 솔루션화를 시키는지가 중요한 관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X의 전환의 핵심 특징은요.
결국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DT 때도 데이터가 중요했지만 DT 때는 어떻게 하면 이 데이터를 디지털화 시킬까에 초점이었다면은 AI 시점에서는 저희가 생성형 AI의 키워드처럼 매칭 기준으로 저희가 찾지는 않잖아요. 음이나 자연어처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데이터의 활용도가 높아져서 데이터에 대한 중요도가 올라가고 인사이트나 자동화된 의사결정 체계가 생성형 AI나 AI 기반으로 많이 연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개인화 경험은 어렵게 설명 안 드릴게요. 그냥 간단하게 저희 넷플릭스들 보시죠. 넷플릭스 보시면 만약에 제가 호러를 좋아하면 분명히 이게 호러 영화가 아닌데 포스터가 호러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개인화라고 하는 거는 1차적으로 기업에게는 이탈률이나 고객의 충성도를 유지하는 관점이고 고객들에게는 쉽게 말해서 케어를 굉장히 밀접하게 받는다, 밀착돼서 받는다라는 관점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제적인 대응 능력, 프로액티브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측 분석, 문제 발생 전 대응 기회 포착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쉽게 하나 표현드리면 VLM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비전 랭귀지 어, 모델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해당 기술은 저희가 공장이나 아니면은 도로나 이럴 때 예측 분석을 해줘요. 아, 이 차가 위험하다. 아니면 이 사람이 어디 떨어질 것 같아. 이런 것처럼 이러한 AI 기반으로 선제적 대응 능력이 조금 더 아날로그 디지털 IT 정보통신 기술 때보다 더 많이 발전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 AX의 핵심 포인트는요. 기술의 도입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기술 자체의 도입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전략과 AI의 어떻게 보면 시너지 효과들을 가지고 가치를 창출하는 데 많이 포인트를 두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요즘 어떤 고민을 하냐면 AI 기술 관점의 도입도 중요하지만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기술이 뭐지라는 관점으로 어떻게 보면 페인 포인트 기반으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나 그리고 리더십. 여기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는 의사결정도 있지만 스폰서십이나 아니면은 공감대라는 부분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나이대가 다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사실 뭐 나이대 상관없이 AI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임원이나 실무자뿐만 아니라 각각의 계층에 상관없이 레이어에 상관없이 AI를 핵심으로 코어로 생각하면서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년의 트렌드는요, 크게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이젠틱 AI,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쉽게 표현드리겠습니다. 에이전틱 AI는 오케스트라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떤 시향회 아니면 음악회를 갔어요. 에이전틱 AI는 오케스트라고요. AI 에이전트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간혹 가다 저도 회사나 뭐 내부나 외부에서 강연을 할 때 AI 에이전트가 뭐예요? 라고 하면 챗봇을 많이 생각하세요. 물론 챗봇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AI 에이전트는 단일 태스크를 할 수 있는 AI다. 자동화되거나 스스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단일 태스크로 하는 거고요. AI 에이전트를 그냥 쉽게 표현드리면 연주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에이전틱 AI는 큰 오케스트라, 한 오케스트라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안에 들어있는 뭐 비올라, 바이올린 이런 전문가 한 분 한 분을 AI 에이전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위로 생각하면 AI 에이전트는 단일 태스크 단위고요. 에이전틱 AI는 프로젝트 단위라고 주로 일컫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에이전틱 AI가 아마 주변에 막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아스트라라는 것들, 구글에서 아스트라라는 프로젝트형 에이전틱 AI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고요. 그리고 AI 에이전트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자면 OP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에이전트를 기업에서 어, OP, Observe, 탐색, 플래닝, 계획, execution 이런 관점으로 프레임워크를 짜고 고민하거든요. 이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고 그냥 여기서는 먼저 기억해 주실 거는 오케스트라랑
연주자 관점의 AI 에이전트와 에이전틱 AI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앞서 설명했듯이 고객 이탈률이나 고객 충성도를 높이거나 어떻게 보면 마케팅에는 실시간성이나 조금 더 세분화돼서 고객 유지율이나 아니면 고객 유입률, 리드 투 세일즈 같은 부분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되게 당연한, 세 번째 같은 게 되게 당연한 흐름이긴 해요. 그러니까 AI가 그런 거 들어보실 거예요. 챗GPT를 막 쓰다가 여기서 막 이상한 말도 나오고, 막, 뭐, 인종차별적인 거나 아니면 정치적 발언의 전쟁 용어나 이런 게 나오면 사실은 변화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유럽, 미국, 글로벌에서 표준들이 ISO뿐만 아니라 거버넌스들이 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여기선 표현 안 되지만 윤리적인 문제. 그래서 AI 윤리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해외에서는 각광받고 그 국내로 많이 그런 트렌드들이 유입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리고 엣지 클라우드 최적화 같은 경우에는 엣지, 클라우드 이런 것들은 쉽게 말해서 이동성하고 접근성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엣지는 뭐고 클라우드는 최적화 알고 인지하면 좋죠. 근데 말 그대로 엣지, 저희가 엣지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저희가 뭔가 약간 뾰족하다 아니면은 뭔가 접근성이 좋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나 쓰는 사람하고 밀접하게 돼서 빠르게 처리하고 빠르게 피드백 주고 이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클라우드도 저희가 컴퓨터를 설치하고 이걸 AI를 설치하고 뭔가 모델링을 하고 이런 관점은 굉장히 물리적으로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환경적으로 클라우드를 통해서 빠르게 그 대신에 최근에는 시큐어드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해서 확장되는, 그러니까 유연하게 쓸 수 있는 클라우드도 주면서 시큐어드 VPC라고 해서 프라이빗 존,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혼자 원룸처럼 쓸 수 있는 보안된 공간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 강화 등 여러 가지들이 변하고 있다, 최적화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수치들은 아마 체감이 안 되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데이터, AI 에이전트, 에이전틱 AI, 그리고 회사들 리더들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3대 핵심 전략.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들은 사실 부끄럽지만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정립하고 레슨런을 통해서 방법론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제가 연말이나 연초에도 관련된 책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은 기업 현업에서, 기업의 사이트에서, 필드에서 직접 느끼는 어떻게 보면 실무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의 AI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는 세 가지 측면이 있고요. 링그로스, 그 다음에 스탠다이제이션, 표준화, 그리고 AX 플러그인은 쉽게 말해 저희가 콘센트 꽂았다 뺐다 하는 것처럼 어떤 것들을 결합하고 커뮤니티화 시키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링그로스는요. 린 그로스, 결국에는 얇지만은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점진적으로 확장한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게는 스몰 석세스, 그 다음에는 어, 스마트 스케일링 같이 처음에 스몰 스타트로 시작해서 성공을 하고 그 성공 체험을 갖다가 점진적으로 확장한다. 쉽게 말해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간혹가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게 있어요. 강사님, 스몰 스타트, 스몰 석세스 다 좋고 의미 있는 말인데 어느 정도 단위로 생각해야 되나요? 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스몰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대부분의 기업들이나 아마 기업에 입사하시거나 하시면 느끼시는 게 회사 규모에 따라서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큰 과제부터 시작하거나 돈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작은 과제를 시작하거나 이런 관점보다는 페인 포인트에 집중하자는 포인트가 커요. 그러니까 어떠한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으로 가기 위한 가장 주요 인자들이 있잖아요. 그 인자를 조금 더 잘 캐치하자라는 관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뭐 에자일, 어질리티가 민첩하게 테스트랑 실험을 반복하는 관점처럼 MVP나 POC 중심의 빠른 단위의 사이클이 조금 더 필요하고요. KPI 성과 측정은 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전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기업이 KPI를 도입하는 이유는 재경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회사에서 너네한테 1억을 줬는데 너네가 진짜 잘하고 있어? 라는 관점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요새 KPI는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기준들을 만들자라는 표현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공 경험 축적이라는 거는 제가 회사에서나 아니면은 강연할 때도 성공 경험이라는 표현 플러스 성공 체험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그 위에 분들을 에스컬레이션하고 스폰서십을 받기 위해서 설득하는 과정에서 가장 좋은 게 예시를 보여주는 게 가장 좋아요. 제가 아까 전에도 초개인화를 말씀드리면서 굳이 넷플릭스를 얘기했던 거는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체감을 하기 위한 표현이었거든요. 그것처럼 여기서 링그로스의 전략은 큰 것을 가기 위해서 리스크 테이킹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작게 시작하지만 유의미한 것들을 갇히는 거를 뽑자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반대로 위에처럼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실패에 있어서 리스크가 스몰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최소화할 수 있고 그걸 반대로 레슨런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스탠다지제이션인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표준화입니다. 아마 AI가 굉장히 빠르고 기술들이 다양하게 다채롭게 변하고 있는 것은 아실 거예요. 근데 왜 표준화가 필요하냐? 많이 바뀌고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고객들의 수요는 매번 바뀝니다. 쉽게 말해서 챗GPT 처음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챗GPT만 많이 쓰다가 멀티모달이 생기고 사실은 뭐 PPT나 여러 가지를 생기면은 감마나 젠스파크나 여러 가지 종류를 쓰잖아요. 그래서 제 표준화 전략은 돈은 한정돼 있고 케이스들은 많고 기술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아래 기대 효과처럼 레이어를 구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에이전트 레이어는 유저들의 케이스들을 어, 매번 다양한 것들을 수업하거나 DIY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펑션 부분 같은 경우에는 AI들을 케이스별로 쓸 수 있게끔 구조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고 블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데이터, 컨텐츠 영역인데요. 데이터들은 AI가 도래하면서 아까 전처럼 데이터의 중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방금 검색하기 했습니다. 살아 숨쉬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쉽게 말해서 학습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기업에서 분명히 AI를 도입할 때 휘발성인 데이터보다는 재생산되고 재활용되는 데이터에 초점을 두는 게 기획하시는 분들이나 AI를 관리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AI 플러그인, 파트너십이라는 단어 쓴 것처럼 그냥 AI 파트너십, AX 파트너십이라고 기억해 주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엔드앤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기업이 아마 기사들 찾아보시면 많을 거예요. AI 뭐 얼라이언스 파트너십 이렇게 찾으면 1대1, 뭐 1대 다 이런 느낌으로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엔드엔의 파트너십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나 AWS나 이런 구글 같은 회사도 메인이 되면은 1대 다로 갈 수 있는데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은 사실 크게 공룡 기업 아닌 이상 본인이 주도가 될 때도 있지만 본인이 옵션이 돼서 전략을 펼쳐야 될 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포지션들을 한 기업에서 소화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엔드앤, 다대다의 관점으로 전략을 세우고 움직이는 게 효율적인 시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협업의 유형은 기업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서 AWS, 구글 아니면 애저 같은 경우에는 기술 기반, 인프라 기반 이런 식으로 협업을 하고요. 공동 개발은 어떻게 보면 기술 스택은 비슷해요. 근데 한쪽이 기획력이 좋고 한쪽은 영업 채널을 갖고 있어요. 그럴 때는 공동 개발을 해서 솔루션을 각자의 영역에 맞춰서 쓸 수 있는 구축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엔드엔 같은 경우는 다자간 협력 체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글과 A라는 회사, B 회사 이게 아니라 구글, AWS, AB 이런 식으로 해서 다자간으로 멀티하게 움직이는 케이스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컨설팅의 부분은 꼭 솔루션을 안 만들어도 돼요. 전략을 같이 수립하거나 영업이나 방향성을 같이 실행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AX 파트너십 플러그인의 효과는 개발에 대해서 효율화할 수 있고요. R&D 비용을 절감. 이 부분은 그냥 쉽게 표현드리면 이럴 수 있어요. 어도비라는 회사에서 파이어플라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A라는 기업이 R&D를 안 하고도 파이어플라이 비용을 얼라이언스 통해서 저렴한 비용에 쓴다. 그러면 R&D 비용이 절감이 되고 그 파이어플라이를 개발하는 기간도 효율화할 수 있고 그러면 결국에는 성공 확률이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파트너십은 사실 DT 때보다 AI가 도래하면서 굉장히 많이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행 방법론은요, 기업에서 과제를 앞서서 말씀드렸던 링그로스, 스탠다이제이션, 엑스플러그처럼 전략이 있다면 실제 오퍼레이팅하는 방법론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몰 스타트, 스몰 석세스, 스마트 스케일링. 앞서 링그로스에 있는 것들 구체화하는 건데요. 작게 시작한다라는 거는 과제 선정 기준이나 페인 포인트나 확장성 있는 기준들을 명확히 가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페인 포인트가 굉장히 중심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유의미한 것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페인 포인트가 다수나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코어가 되는 내용들이 많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대중적인 거.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A라는 것들을 굉장히 하고 싶어. 근데 A에 귀결되는 마이너한 페인 포인트가 중심이 되는 순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현업의 실질적인 문제에 초점을 두는 게 중요하고요. 리스크 최소화라는 거는 앞서 말한 것처럼 소규모 자원이지만 불필요한 작업 자원들을 해소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검증된 솔루션은 사실 자체 개발보다 검증된 솔루션을 한다는 퀵인하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자체 개발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혹시 상용 솔루션이나 어떻게 보면 실험적인 걸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검증된 상용화거나 API를 활용하는 쪽으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쪽으로 1차적으로 하면 리스크나 만약에 이거를 다시 백업했을 때 어 금액적인 손실이나 시간적인 손실도 적기 때문에 '그간적으로 접근하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몰 스타트의 성공의 핵심은 완벽하게 짠 계획보다는 결국에는 불완전하자는 게 불완전하게 시작하자라는 게 아니라 빠르고 최소한이지만 미니멈이지만은 유의미한 것들을 빠르게 캐치해서 하는 게 의미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라는 관점에서의 측정이 있는데요. 수치를 사실은 너무 초점을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게 구체적인가? 그리고 이게 가늠할 수 있는가? 숫자로 측정이 아니라 가늠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으로 현실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달성 가능하다는 거는 꿈은 원대하지만 이게 의미 있는 건가? 이게 진짜 현실성 있는 건가라는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거고. 어 관련성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속성이나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얘는 성공적으로는 되게 의미가 있어. 근데 너무 개별적이고 너무 스페셜리티해. 이거보다는 관련성 있고 계속 확장 가능성 있고 2-3 차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기한이 있다라는 거는 무제한으로 있으면 사실 리소스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앞서 말씀한 가늠이 된다라는 거의 시간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마트 스케일링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실험한 것들을 비즈니스적이나 현실화시켜서 적용하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문서화, 지지 확보, 우선 영역 확산, 표준화 구축은 사실 제가 강의용으로 워크플로우를 짜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표현은 실제 유의미한 결과를 뽑아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확장시킬지에 대한 전략적 접근 방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드맵, 뭐 변화 관리 팀, 성공 사례 결국에는 거버넌스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거버넌스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거버넌스 가지고 나는 비즈니스에 도입을 할 거야. 아니면 우리 회사 내부에 많은 부분 표준으로 확산할 거야. 이런 것처럼
표준화에 대한 목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케일링의 핵심 포인트는 결국에 앞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단계를 조화롭게 단계적으로 하고 이 단계적으로 것을 각각 연결성 있게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간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글로벌 기업의 AI 트랜스포메이션 성공 사례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가장 체감될 수 있는 회사들로 가져왔어요. 뭐 반복 업무 자동화, 뭐 AI 활용도 여기서 오피스 제품군에서 코파일럿을 사용해서 물론 팀즈도 있고요.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이나 여러 가지 체감 효과들을 늘렸다. 어떻게 보면 조직 문화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코파일럿의 전사 통합의 포인트는 뭐냐면 AI를 썼다라는 것도 있지만 지식 공유나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어떻게 소통하는 그런 체계들을 굉장히 단축시키고 동시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많이 했던 거는 교육이었어요. 조직 문화 교육이나 어떻게 보면 이런 파이프라인이 잘 정비되어 있지만 실제 구성원들이 잘 적응될 수 있도록 팀즈 문화처럼 굉장히 교육들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산업별 AI 프레임워크, 아까 제가 표준화나 스탠다이제이션 같은 부분들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프레임워크들을 구성하고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앞서 아스트라라는 에이전틱 AI 관점의 프로젝트 단위의 인터랙션한 모델들 같이 선지적인 것들을 구글들은 많이 시도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제일 잘 알겠지만 뭐 AWS 클라우드도 있고 원천은 쇼핑이나 물류기 때문에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그냥 한국으로 따지면 소규모로 보면 쿠팡의 관점처럼 자율 물류 시스템이나 자동화나 지능화 관점의 공급망을 구축했다라는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내는 뭐 대외적인 부분이 있어서 사실 기업명을 안 썼어요. 근데 뭐 품질 관리, 고객 상담, 개인화 추천, 유통 이런 것처럼 각각의 요소에서 많이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처음에 AI 챗봇이나 이런 것을 AI를 도입했을 때 인건비 측면, 노동력 측면에서 많이 봤어요. 효율화 측면도 있지만 인건비 절감. 왜냐하면 24시간 계속 돌아가고요. 그리고 뭐 잔소리나 딴말 안 하고요.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성공 요인은요. POC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KPI나 ROI는 명확한 기준들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확산했다는 거. 그러니까 성공 체험을 한 것들을 단계적으로 확산했다라는 표현들이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 적용 가이드는요, AX 도입을 위해서 5개 액션 플랜이 있는데요. 페인 포인트, 앞서 말씀드렸던 요건이나 요구 사항을 명확하게 추출하고 해당 부분을 비즈니스 임팩트랑 결합해서 유의미한 결과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과제화를 코어 과제들을 뽑는 게 중요하고요. 사제 기준 평가는 말 그대로 기준들에 대해서 의미 있게 측정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정량적인 거를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냥 내가 주체자, 내가 프로젝트를 리딩하는 사람이라면 이것들이 의미 있게 갈 수 있는 기준들을 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POC 같은 경우에는 페인포인트 과제를 3개 이상 도출했을 때 우선되는 POC를 먼저 실행하면서 빠르게 파일럿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거나 실패를 해서 다시 사이클을 돌리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은 2번하고 마찬가지로 기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확산 로드맵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스케일링 관점으로 확산, 결국에는 만약에 돈이 더 필요하거나 아니면 비즈니스 채널이나 영업 채널을 더 확보해야 되거나 이런 것처럼 확산에 대한 방향들을 수립하자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 보시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AX라고 하는 게 기술 기반의 사실 전략이긴 하지만 기술 얘기들이 많이 없어요. 그 이유는 기술은 도구화되고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코어가 되기도 하지만 도구화되고 이것들을 조금 더 비즈니스 단 그리고 현업이나 실무자의 아니면 회사의 페인 포인트에 더 초점을 두면서 가는 것들이 AX 전략의 조금 더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뭐 제 주관적인 것도 있지만은 최근 기준에 있는 공고들을 기준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고민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AI에 대해서 직무들을 대부분 생각하시면 예전에 뭐 딥러닝, 머신러닝, 프론트, 백엔드 이런 식으로 개발자들, 인프라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요새는 컨설팅, 기획 이런 부분으로 많이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데이터를 추출 잘하고 데이터 기준으로 뭔가 대시보드들이나 여러 가지를 잘 만드는 사람이 되게 중요했다면 지금은 그런 분들도 중요하지만 기획자, 저의 첫 번째 AX 딜리버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AI를 딜리버리, 컨설팅하고 산업에 적용하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분 대외나 공공사업 쪽으로도 프로젝트 매니징뿐만 아니라 컨설팅에서 실행 관리, 그리고 운영 관리까지도 일원화해서 딜리버리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요새는 많이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오늘 들었던 제 강의 내용들도 전략 기획 관점에 있는 강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로 내부적인 임원이나 외부적으로도 기업체들 많이 설명드렸을 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AX에 대한 적용에 대해서 중요화가 되고 그래서 전략 기획이라는 직무가 요새는 굉장히 각광받고 점점 수요가 늘어날 거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글로벌 쪽은 벌써 AI 기술 자체 저희는 기사를 많이 보지만 글로벌 책이나 이쪽은 AX 적용이라는 트렌드 책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그게 올해 말이나 내년에 상반기에 많이 유입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듣시는 분들은 AI의 적용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적용을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관점의 전략들이나 실행 방법론들을 축적을 하고 더 중요한 거는 이거를 그 방법론을 쓰면서 본인들이 체감하는 관점, 경험해보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통 요구는 전략, 프로젝트, 협업, 이해, 분석, 관리가 있지만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취업 준비생 때 하기 전에 요구 역량이 있지만 이거를 내가 어디서 겪지?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는 이런 관점으로 해석하고 풀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관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AI 트렌드만 너무 파도 안 되고요. 산업이나 아니면은 여기서 협업이라고 하는 거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프로젝트 수행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어떻게 바틀렉을, 그러니까 문제되는 지점을 해결하고 어떤 식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건지에 대한 고민. 왜냐면 PMP나 PMI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학생이 듣기에는 많이 비싸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이론이나 이런 것들은 관리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인지하시면 나쁘지 않고 좋습니다. 취업 경쟁력의 강화 방법은 저는 만약에 저도 대학교에서도 강연을 하거든요. 대학교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어요. 뭐 인턴을 해라 아니면 회사에 빨리 취업해라 하면은 사실 좋고요. 만약에 그게 제한이 된다 하면은 너무 이론에 안 빠져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론이나 많이 나는 책도 읽어봐야지, 아니면 뭐 서점 가서 뭐 트렌드 도서를 많이 봐야지 좋은데 그거 말고 그것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AI라는 게 막상 가면 IT 기업만 있지 않거든요. 제가 전략도 하고 막 이것저것 산업별로 설명드린 포인트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서 다각도로 볼 수 있는 시각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학생 친구들한테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많은 활동들, 뭐 연구회나 아니면은 교류회나 AI 주제로 하는 것들, 뭐 AI 윤리든 AI 뭐 그냥 뭐 드론 갖다가 AI를 하던 거든 아니면은 뭐 그냥 AI 자체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던 거든 그래서 네트워킹하고 프로젝트 이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저는 연구회나 그런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교육 같은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육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실제 부대끼면서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드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딱 30분 정도 했는데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편하게 어, Q&A 하면서 좀 더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뭐 강의 내용도 좋고요. 아니면 제가 뭐 보안에 문제되지 않은 이상 궁금하신 거 아니면 지금 고민하시는 거 이런 것들 AI 관련된 것들 플러스 알파로 다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